그리고요, 세 번째는 적절하지 못한 중화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자, 중화제에 대한 질문이 아직도 좀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모르시는 분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늘 하지만 알면은 쉽고 모르면 어려운 겁니다. 모든 분야가. 그래서 이번 시간에 중화제에 대해서도 같이 제가 공부를 해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적절하지 못한 중화 작업 또한 모발은 댐지를 일으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중화제죠, 산화제의 역할은요, 두 가지 기능을 합니다. 일제에 우리가 어떤 단백질 결합을 절단을 했으면요, 시스템 결합을 자체를 재결합하는 고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펌이나 매직하고 하듯이, 그죠? 이 중화제를 해야지 결국 고정이 되지 않나요? 아니면 고정이 안 되잖아, 그죠? 그리고 일제의 알칼리를 제거하는 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적절하지 못한 중화는 도대체 무엇이냐? 중화제는 어떻게 해야지 모발 2차적인 손상을 불러일으키지 않느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먼저 산화제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당연히 알고 있죠. 브롬산. 그리고 가산화수소수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아직도 많이 헷갈려시고, 그리고 좀 질문이 많이 있으신데요. 사실 중요합니다. 한때는 브롬산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과산화수소를 많이 이용을 했는데, 지금은, 열펌 교육과 또 굉장히 어떤 기술적으로 높아져 있기 때문에 브롬산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리고 필히 브롬산과 과산화수소는 매장이 있어야 되는 중화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잘 알다시피 브롬산은요, 15분 정도 우리가 두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죠? 과산화수소는 7분짜리입니다. 그렇게 쉽게 알고 있는 거고요. 자, 브롬산은요, pH가 약산성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과산화수소는 pH가 산성에 맞춰져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무슨 말이냐면요, 브롬산 같은 경우에는요, 산성에서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과산화수소는 알칼리에 효과적인 거죠. 당연하잖아, 그죠? 모발이 알칼리에서 효과적이란 무슨 말이냐면, 이걸 쉽게 제가 설명을 하면요, 우리가 시술을 할 때 산성에 가까운 펌제 조제를 해서 시술을 했다면요, 브롬산을 권하고요. 알칼리에 맞춰서 시술을 했다면 과산화수소수를 권하고,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막 디테일하게 들어가기보다 가끔하게 쉽게 설명을 하면, 손상이 심하고 이렇게 산성에 맞춰서 내가 오늘 시술을 내가 처방을 했다, 산성 쪽으로 시술을 했다고 생각을 할 경우에는 브롬산을 응용을 많이 해보시고요. 일반적으로 알칼리로 했으면은 과산화수소를 응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간단하게 나눠지는 건데요. 자, 그리고 시간은 브롬산은 필히 15분은 지켜주시는 게 좋고요. 과산화수소는 7분을 안 넘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손상모 열펌 시술은요, 작은 차이가 누누이 제가 말씀드리지만 작은 차이가 결국은 큰 차이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중화제를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느냐, 지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더 손상을 줄이는 방법은요, 어떤 시술을 내가 처방을 했느냐에 따라 산화제를 선택을 하시고요. 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알칼리를 잔류하면 안 된다 그랬지 않나요, 그죠? 그리고 중화를 하시고 나서 당연히 샴푸 시술도 기본입니다. 그래서 잔류하지 않게 놔둬야 되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래서 알칼리는 일제가 할 수 있는 기능은, 일제가 했으면은 중간 샴푸 때는 깨끗하게 일체는 이제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중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중화가 했는 역할을 15분이다 7분이라고 했으면은 깨끗이 그 역할은 끝난 겁니다. 그래서 깨끗이 잔류하지 않게 세척을 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산화수소 같은 경우에는요, 저 같은 경우에는 5분 이상을 하질 않아요. 하질 않고 가끔 3분도 하고 4분도 하고 하는데, 가산화수소 같은 경우 7분을 넘기는 순간 그때부터 모발에 데미지 온다는 거 반드시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비너스를 사용하면 함으로 인해서 열펌 시술에 자연스럽게 모발 손상을 최소화시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왜 그러냐에 대해서 짧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는데요. 복구 시술이라는 뭐냐면요, 사실은 우리가 화학적인 어떤 약재를 모발에 닿는 순간요, 큐티클과 단백질을 용해시키지 않고 안전하게 침투해서 제 역할을 하게 만드는 게 가장 복구 시술입니다. 시술 전에 단백질을 바르고 중간에 바르고 후에 바르고 이것보다는요, 시술할 때 적시적소의 탈색, 염색, 열펌, 연화,
할 때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너스는 전처리가 뭐 그렇게 많지 않죠. 일반적인 시술은 그죠. 복구 시술 외에는 그 혼합만으로 많은 레시피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일단은 비너스를 쓰게 되면 pH 조절로 인해서 안정되게 침투를 시켜서 과연화를 방지시킵니다. 그래서 많이 도와줍니다. 그래서 모발을 안전하게 지키고 약재를 빠르게 침투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많이 도움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잔류알칼리도 당연히 줄입니다. 비너스라는 물질이 혼합을 함으로 해서 같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당연히 잔류알칼리를 줄입니다. 그리고 천연 고급 오일의 윤기와 유지 기간이 늡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1등급 고급 1등급 그린 1등급 오일이기 때문에 고급 오일로 해서 윤기와 유지 기간이 굉장히 길다는 거를 우리가 이제 지금 증명을 하고 쓰시는 분이 더 잘 아십니다. 그리고 안착된 비너스가요, 2차 모발 손상도도 현저하게 줄여줍니다. 왜냐하면 단백질하고 다르게 시술이 끝나도 모발 안에 굉장히 오래 남아있기 때문에요. 모발 손상도를 줄입니다.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시술 공정을 간편화시켜서 우리가 이제 굉장히 어떤 열법 시술 조금 미숙한 분들한테도 굉장히 기술을 지금 업그레이드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공정이 간편하기 때문에 제품 또한 간소하게 돼 있어서 어떤 여러 가지 우리가 가성비도 줄어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는 거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되고 있는 어떤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손상도 시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모발을 산성화로 떨어뜨려 시술을 하다 보니까 모발이 굉장히 산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너스 같은 경우에 pH를 조절을 한다고 해서요, 그 모발을 산성화를 시키는 건 아닙니다. 시술을 할 때 조절을 하기 때문에 모발을 비너스가 산성이어서 혼합을 했을 때 산성으로 떨어뜨린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술을 할 때 pH 조절을 안전하게 해주는 거기 때문에요. 그런 어떤 또 그거하고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얼마 전부터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짧게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열범 시술할 때 우리가 놓치기 쉬운 부분을 찝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잘 되는 방법도 우리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지만요. 원인을 알아야지, 실패하는 원인을 또 정확히 알아야지 실수를 두 번 다시 하지 않는 점에서 이걸 찝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또 다른 어떤 주제를 가지고 영상을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이제 시술을 하는 데 있어서 시술하는 알칼리 약재를 모발에 닿는 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약재나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전처리 단백질을 또 사용을 하고 또 혼합을 하고, 물론 지금도 그렇게 많이 대다수가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또 중간에 하고 마지막에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요, 전처리를 한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닙니다. 알칼리를 약재를 모발에 침투시킬 때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전처리도 하고 혼합도 하고 하겠지만요, 그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전처리를 아무리 단단하게 한들 단단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연화를 본 겁니다. 그래서 비너스 같은 경우는 그래도 다행히 단단하게 해주고 혼합만으로 이렇게 침투시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걸 숙지를 하시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기존에 쓰던 우리가 단백질로 너무 응용을 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누누이 드립니다. 왜냐하면 혼합해서 시술을 할 때 그 당시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 모발 지금 쓰시고 계시는 단백질 제품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단백질은 샴푸하면 빠지는 건 누구나 이제 알지 않나, 그죠? 그래서 그렇지만 그것 또한 중요합니다. 우리가 모발이 아무리 안에 단단해졌다고 해서 부드러움이 우리 고객이 관리를 해야 되고 계속 지속적으로 느껴야 되기 때문에
밖에서 도포돼서 밖에 남아있는 단백질일지라도 빠지는 단백질이라도 그 관리는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비너스 레시피는 마지막에 트리트먼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발을 본연으로 돌리기는 힘들지만 관리라는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필요하지만 시술 전이나 시술 중간이나 시술 혼합하는 경우에는 지금 비너스로 대체를 하기 때문에 단백질 제표는 이런 의미에서 그게 의미가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손상 10번 시술할 때 손상되는 원인을 가지고 제가 교육을 했는데요. 다음번에는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제가 올리겠습니다. 질문도 너무 많이 하시고 문자도 오시고 제가 지금은 너무 비너스로 인해서 사실은 질문과 상담으로 잘 쓰시기 때문에 더욱더 욕심이 생기니까 질문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너무 바빠서 힘들더라고요. 사실은 일일이 다 어떻게 각자의 어떤 기술력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의 방법으로 제가 영상을 찍어서 조금씩 올리면 그거로 시간 나실 때 짧게라도 공부를 하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준비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시고 다지고 또 현장에서도 응용하셔서 시술을 하셔가지고 미용하는 자체가 즐겁다는 소리를 가장 행복합니다. 저는 비너스를 쓰면서 미용이 즐거워졌어요. 또 손상모들이 기다려집니다 하는 말씀을 하실 때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감사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조금 더 미용이 즐거운 어떤 시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로서 제가 이렇게 앞으로도 쭉 연결해서 영상을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들으시고 공부를 하시고 숙지를 하셔서 응용을 하셔야 됩니다. 예,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